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이제 다 확정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소 물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원래 계약은 이제 물량 베이스로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은 이제 그때그때 원자재 시세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량 베이스로 그러면은 이제 몇 톤이 지금 공급하는 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냐 하는 거를 이제 역산해서 한번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양극재 가격이 대략 한 톤당 한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10만 톤에 해당되는 물량을 향후 5년 동안 공급하는 계약이다. 최소. 네. 이제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로 아마 이제 BMW 쪽 아닐까 싶고요. 이번 계약된 예, 물량이요. 계약된 물량이.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 어디 이제 그 어떤 신규 차종에 이 매출이 나갈 때 이런 형태의 공시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거래 쭉 하고 있던 거는 그냥 이제 원래 쭉 나가던 거니까 별도로 공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BMW에서 이제 노이에 클라스라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를 25년부터 출시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거 물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P6라고 그 삼성 SDI에서 이름 붙인 그 이제 신규 NCA 양극재 쓰는 거가 이제 최근에 한 10월 달쯤에 한번 기사된 적이 있어요. 그쪽 물량 주로 이제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고, 네. 다음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금액 자체도 되게 크고 이제 수량 자체도 되게 이제 크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삼성 SDI 향 이제 NCA가 지금 아까 이제 연 22만 톤인데, 이게 이제 그 톤당 7천만 원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연평균 15조 4천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22년도에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5조 4천억, 23년도에 한 7조 5천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3배, 23년 대비해서 2배의 매출이 삼성 SDI 항 그 이제 일부 물량만 해서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제 삼성 SDI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K 쪽 들어가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LG 엔솔향 이제 NCMX라는 이제 양극재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LFP 하이만강 같은 이제 신규 양극재 쪽도 앞으로 매출이 나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뭐 26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에 뭐 50조 원 이상의 매출도 지금 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저도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할 때 26년에 한 50조 원 정도 매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네. 그 제 예상이 거의 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톤당 매출액을 제가 이제 7천억으로 잡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미국의 그 알버마이라고 이제 리튬 아주 크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대표가 2030년까지는 공급 위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제가 전 직장인 이제 금양에서 이제 그 콩고 쪽에도 리튬 개발을 하고 몽골에도 리튬 광산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쪽에서는 저희 금양이 권위자입니다. 이 업계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리튬 쇼티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튬이 쇼티지면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네.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현재 톤당 매출액이 4천억이지만 리튬 가격이 상승해서 대략 한 7천억 정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물량을 팔아도 IT 쪽이나,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그 배터리용 양극재나 아니면 전동 공구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이제 단가가 쌉니다. 전기차 쪽이 비싸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전기차 쪽 비중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22년만 해도 이제 대략 한 40% 정도는 전동 공구나 이제 IT 쪽이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올해는 대략 한 85% 정도, 80%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동 공구 쪽은 이제 20%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 쪽이 워낙 성장하니까. 이제 그래서 톤당 매출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6년까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26년까지 이제
캐파 기준에서 보면은 22년에 12만 톤이다가 26년에 71만 톤이면은 대략 491% 이제 증가하는 거고 연 상승률이 연 56%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26년 매출액을 71만 톤에다가 7천억 곱하면 대출 매출액은 50조 원. 그러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6년까지 연평균 75%, 8배 정도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이제 곱하면은 이익단이 나오게 되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제가 12% 잡고 12%. 있습니다. 12%. 예. 네. 예,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갑을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더 달라 그러면 더 줘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갑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만큼 훌륭한 양극재를 이제 저렴한 원가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갑이니까 이 회사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양극재나 그다음에 셀이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이게 처음에 공장을 증설하고 완공하고 그다음에 수율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불량품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율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양극재는 수율 잡는 걸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셀은 1년을 최소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부진하지만 그 기간 지나면 좋아지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로 캐파를 증설해서 공장 다 지으면 짓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생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개별 개별 품목당 제품당 단위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감가상각비 부담은 줄어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네 번째는 이게 수직 계열화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수직 계열화가 지금 현재 가장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가에서 우위를 갖고 오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2, 4분기까지 이제 자료를 쭉 보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이 항상 높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에 비해서 대략 뭐 2%에서 3% 정도는 계속 높거든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사실 원가 우위상의 강점이 있는 거니까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10% 마진 남길 때 에코프로 BM은 12%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해서 쭉 계산해서 해보면 26년에 적정 시가총액은 한 173조 원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주가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77만 원. 지금 이제 오늘 많이 올라서 30만 원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6년까지 갖고 가면은 대략 한 5배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